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전시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시 관련해서 제가 작가님께 몇 가지 궁금한 것들 여쭤보고 네. 또 그거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괜찮으실까요? 네. 기존에는 작가님께서 프레스코화를 주로 작업하시다가 요즘에 이렇게 식물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 2003년도에 첫 개인전을 하면서 계속 이제 회화 작업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원래 그 프레스코가 회벽이 마르기 전에 수성 완료를 고착해서 고착하는 그런 작업인데요. 프레스코 작업을 이렇게 쭉 하다가 회화 작업에서 직접적으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그 내용이 만약에 인간이 사는 영역에 식물이 잠식을 한다면, 그러니까 약간 유토피아적 상상력인데요. 그 식물의 폭력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어렸을 때도 환경적으로 식물이 좀 많은 그 집에 살고 있었고, 제가 좀 충격적이었었던 장면은 자고 일어났는데 담쟁이 덩쿨, 비가 내리고 네. 자고 일어났는데 담쟁이 덩쿨이 어떤 막 다 집을 다 덮는다든가, 그래서 식물의 어떤 약간 공포스러움, 네,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에 회화에서도 좀 트라우마적인 것들,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치유적으로 해서 긁어내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런 식물의 그로테스크함, 아니면 일반적인 식물이 아닌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표출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걸 구현하다 보니까 그 식물을 직접 이제 그 작업에 끌어들이게 됐어요. 이게 관상용 식물이다 보니까 이식된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식물이 정말 자연스럽게 있는 장소에서 있을 수 있는 지향하고 하는, 그래서 산의 형태로 이렇게 작업도 하고 장소에 맞는 그런 것들을 현장성 있게 구현하고. 그렇다면 인간이 자연물을 어떤 인간의 공간, 인공적인 공간으로 끌어왔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안에서 식물은 공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공생도 하고 기생도 하고, 그 다음에 식물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연약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강한 생명력을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살만한 공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어떤 생존 조건이 가능하다면 살아낸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도 그 회색 뭔가 좀 위험해 보이는 거기에서도 정말 아스팔트 위에, 콘크리트 위에 스스로 자생력을 만들면서 살아내는 식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실 제 전시 중에서 가장 되게 집중하고 고민하면서 작업했던 게 사실은 사진 작업이에요. 네네. 안 그래도 사진 작업에서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사진 작업들을 보니 약간 식물들이 어떤 특정 공간의 어떤 틈 사이에 자라는 것들을 많이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식물들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요. 우연히 예상치 못한 그 순간에 포착한 식물이에요. 되게 좁은 화분인데 식물이 천장까지 다 기울어져 있거나, 아니면 정말 어떻게 이런 공간에 이렇게 자라고 있지? 라는 그런 장면들을 기록하듯이 계속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속 이제 하나의 그 순간에 포착해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사진이란 매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순간에 진짜 촬영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다. 그래서 좀
사소하게 보이는 대상이고 주목받지 못하는 가장자리 식물, 모서리 식물인데 그런 부분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좀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의자는 기존에 인간이 쓰던 목적에서 벗어났지만 버려졌지만 또 다른 이제 식물을 키우는 장소가 된 거군요. 어떻게 보면 재생, 소성 이런 게 제 작업에서 그러니까 또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뒤에 보이는 그 액자 프레임 안에 있는 식물 그리고 식물과 액자가 전체적으로 핀란드시아에 뒤덮여 있는데 이렇게 액자라는 프레임을 설정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여기가 미술관이잖아요. 사실 그 작품 프레임 안에 액자 안에 있는 예술 작품이 또 시대에 따라서 어떤 흐름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림 못지않게 액자도 역사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림, 그래서 과거에 뭐 제다나부터 아니면 뭐 액자가 되게 화려해서 금장식 이렇게 다양한 그러니까 액자가 진짜 너무 화려해서 그림이 죽을 정도로 그런 액자가 되게 중요한 시점도 있었고 액자를 하면 작품이 죽거나 이래서 프레임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되게 그 그림 못지않게 액자의 역사도 있고 그리고 그 액자가 말해주는 의미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림을 보호하기도 하고 장식하기도 하지만 예술가가 작업을 하는데 오롯이 화면에 시간을 쏟는 만큼 그림을 계속 끝까지 걸려 있다면 같이 함께 한다면 그 시간과 그 공간에 계속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림의 가장자리에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액자를 정말 정면에 두고 액자에 제가 이제 그 인조 화분에 실제 핀란드시아를 가보면서 그 작품처럼 보이는 프레임으로 이렇게 연출을 해봤어요. 그래서 공간 연출을 하게 됐고 프레임 사이에 또 프레임 그리고 프레임의 그림자에서 이렇게 다층적인 프레임들의 모습을 이렇게 연출하게 됐고 사실 또 실제 살아있는 식물과 아주 유사하게 식물들이 많이 제품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짜 그 인조 식물에 진짜가 덮이면서 이것을 과연 가짜라고 해야 되는지 진짜라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어떤 표피적으로 보여지는 게 사실이어도 그 내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중적인 의미도 있고. 참 인간은 식물을 자기 이제 인공의 공간으로 끌어들이면서 또 그것마저 관리하기가 힘드니 인조 식물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참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건지 정말 이해가 되고 크게 와닿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